지금 당신이 은 시세를 확인하고 화면에 81달러 94센트가 표시된 것을 보고 있다면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오늘 아침 상승장으로의 전환을 기대하며 트레이딩 앱을 열었으나 대신 계좌가 붉게 물든 것을 확인했다면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획된 금융범죄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대세 상승이 시작되기 전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강제로 털어내기 위해 설계된 고도의 심리전이자 알고리즘 공격입니다. 데이터와 차트, 거래량 분석,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희망에 부풀었을 때마다 세력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들의 필승 전략을 통해 이 사실을 낱낱이 증명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부터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어제였던 2026년 2월 9일 은 시장은 83달러 20센트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폭발적인 상승 이후 우리가 목격한 가장 높은 종가였습니다. 80달러라는 강력한 저항선은 깨끗하게 돌파되었고 장중 내내 82달러 위에서 가격은 견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거래량은 강력했고 모멘텀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85달러, 88달러, 심지어 90달러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 즉 RSI는 과열권에서 식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을 보여주었고 MACD 지표는 여전히 강력한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술적 지표가 추가 상승을 가리키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정확히 오전 6시 47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잠들어 있거나 출근 준비로 바쁜 그 시각 3월 인도부는 선물 계약은 단 4분 만에 82달러 80센트에서 81달러 50센트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단 4분이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연준의 금리 발표도 없었고 지정학적 위기를 알리는 뉴스도 없었으며 펀더멘털을 뒤흔들 만한 그 어떤 거시 경제적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동성이 가장 얇은 시간대, 개인 투자자들이 가격 방어에 나설 수 없는 그 취약한 시간대를 노린 3월물 선물 계약의 조직적인 투매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이 현상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가격 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의 기초 여건, 즉 펀더멘털에 대해 투자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발생한 매도 압력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기술적 처형이며 전문 용어로 스탑 헌팅이라고 불리는 작전입니다. 만약 이 용어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면 당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월가의 거대 은행들이 어떻게 당신의 주머니를 털어갔는지 그 교묘한 수법을 이제부터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기 위해서는 오전 6시 47분에 발생한 거래의 내막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분석해야 합니다. 그 시각 누군가가 3월물은 선물 계약 400개를 단 하나의 블록으로 시장에 던졌습니다. 선물 계약 1개는 0온스의 은을 대표합니다. 즉 400계약은 종이 위에서 거래되는 은사 200만 온스에 해당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맥락을 제공하자면 전 세계 연간은 광산 생산량은 대략 25,000톤, 온스로 환산하면 약 8억 온스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전 세계 연간은 생산량의 5%에 해당하는 물량을 단 4분 만에 시장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투자자의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실물을 보유한 광산업체나 장기 투자자가 자신의 자산을 제값도 받지 못하고 헐값에 투매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거대한 매도 물량으로 인해 가격은 순식간에 82달러 80센트에서 81달러 50센트로 1달러 30센트나 급락했습니다. 400계약에 대해 1달러 30센트의 하락은 만약 당신이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다가 바닥에서 손절매를 했다면 순식간에 460만 달러의 손실이 확정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 매도 주체가 손실을 감수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익을 실현하려는 매도자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실행하는 유동성 공급자, 즉 마켓 메이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격을 떨어뜨려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유도하고 81달러 50센트라는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이면서 공포에 질려 실물 은과 은 ETF인 SLV 그리고 광산 주식을 던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 묻은 물량을 헐값에 쓸어 담았습니다. 이제 이 조작의 결정적인 증거, 범인이 남긴 지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거래량의 비대칭성입니다. 82달러 80센트에서 81달러 50센트로 떨어지는 그 4분의 시간 동안 거래된 총 계약 수는 10일 200계약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처음에 던져진 400계약의 블록 매도 물량과 그 뒤를 이어 터져나온 개인들의 공포 매도 물량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를 어제 있었던 상승장과 비교해 보십시오. 어제 가격이 81달러에서 83달러로 2달러 상승하는 데 걸린 시간은 6시간이었고 그동안 손바뀜이 일어난 계약 수는 무려 87영계약이었습니다. 이 긍방형 불균형이 보이십니까? 가격을 2달러 올리기 위해 6시간 동안 87영계약의 순수한 매수 압력이 필요했습니다. 반면 가격을 1달러 30센트 떨어뜨리는 데는 단 4분과 10일 200계약이면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합의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알고리즘에 의한 인위적인 가격 억누르기입니다. 상승 모멘텀을 꺾고 진짜 대세 상승이 시작되기 전에 의지가 약한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위한 조직적인 공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물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선물 시장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시장이며 실제 물건이 오가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종이 계약이 오가는 파생 상품 시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실제 은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증거금만 있으면 수천만 온스의 은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네이키드 숏 매도라고 부릅니다. 거대 은행들은 이 무제한적인 종이은 발행 능력을 이용하여 실물 수요와는 무관하게 가격을 결정합니다. 오늘 아침 6시 47분의 급락은 바로 이 무기화된 종이, 은이 어떻게 가격을 왜곡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그들이 200만 온스의 은을 시장에 던졌을 때 실제로 창고에서 200만 온스의 은이 출고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전산상의 숫자만 이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가격 하락의 충격은 실물 시장에 그대로 전이됩니다. 런던의 현물시장, 상하이의 금거래소, 그리고 당신의 동네 금은방 시세까지 이 조작된 가격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 시스템이 가진 가장 어두운 단면입니다. 실물 경제의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의 투기 세력이 실물 경제를 인질로 잡고 흔드는 것입니다. 왜 하필 오전 6시 47분이었을까요? 이 시간대는 뉴욕 시장이 열리기 전이며 런던 시장은 점심시간에 가깝고 아시아 시장은 이미 마감했거나 활동이 저조한 시간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래량이 가장 적고 호가창이 가장 얇은 시간대인 것입니다. 호가창이 얇다는 것은 적은 물량으로도 가격을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들이 뉴욕 본장 개장 후인 오전 10시에 400계약을 던졌다면 시장에는 수많은 매수 대기 물량이 존재하여 가격 하락폭은 미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방어해주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는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가격 하락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의 차가운 계산 결과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당신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당신이 눈을 떴을 때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르도록 상황을 조작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총알과 포탄 대신 달러와 계약서가 오가는 소리 없는 전쟁터에서 정보와 자본 그리고 타이밍을 독점한 거대 세력이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일방적인 학살극입니다. 이러한 가격 왜곡 현상은 단순히 차트상의 숫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타격이 핵심 목표입니다. 어제 83달러를 돌파하며 환호했던 투자자들은 오늘 아침 81달러대로 추락한 가격을 보며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틀렸나? 역시 은은 안 되는 건가? 이러다가 다시 70달러대로 떨어지는 것 아닐까? 라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의심이야말로 세력들이 가장 원했던 결과입니다. 상승장에서 가장 큰 수익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물량을 쥐고 있는 자에게 돌아갑니다. 세력들은 개미들이 그 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승 초입에 가장 강력한 공포를 주입하여 개미들을 열차에서 강제로 하차시킵니다. 오늘 아침의 급락은 바로 그 강제 하차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토록 무리하고 노골적인 가격 조작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다급하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가격을 누를 수 없을 만큼 상승 압력이 거대해졌다는 반증입니다. 만약은 가격이 자연스럽게 하락할 상황이었다면 굳이 유동성이 없는 새벽 시간에 200만 온스라는 막대한 물량을 던지는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누르지 않으면 영원히 통제 불능의 상태로 가격이 폭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기에 이것은 절망적인 매도 공격이자 동시에 다가올 거대한 상승장의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이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상승장의 보증수표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인 스탑 헌팅의 작동 원리를 뼛속까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상적인 업무이자 고성능 컴퓨터가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익 모델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매를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고 믿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신은 $80의 은을 매수하고 혹시 모를 급락에 대비해 $79의 손절매 주문을 걸어둡니다. 이것은 리스크 관리의 기본 원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간과하고 있는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의 포식자들은 당신의 그 안전장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히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증권사 거래 시스템이나 모바일 앱 화면에서 보는 호가창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체결되고 있는 가격과 매수 매도 대기 물량의 일부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켓 메이커와 거대 알고리즘 트레이딩 데스크는 다릅니다. 그들은 레벨 3 데이터라고 불리는 심층적인 주문 흐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니터에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에 손절매 주문을 걸어두었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지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82 바로 아래, $81 50센트, 그리고 $81. 이 가격대마다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빽빽하게 뭉쳐있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훤히 보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주문 내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돈이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라고 외치는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알고리즘은 감정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차가운 코드 덩어리입니다. 알고리즘은 24시간 내내 주문 장부를 스캔하며 유동성 클러스터, 즉 손절매 주문이 집중된 가격대를 찾아냅니다. 이번 경우 그 타깃은 $81 50센트에서 $82 사이였습니다. $78, $79, $80에서 매수한 수만 명의 트레이더들이 이익을 확정하거나 원금을 보호하기 위해 이 구간에 촘촘하게 스탑 주문을 걸어두었기 때문입니다. 타깃이 확인되면 알고리즘은 계산을 시작합니다. 현재 가격인 $82 80센트에서 타깃 가격인 $81 50센트까지 가격을 밀어내리는 데 필요한 비용은 얼마인가? 그리고 그 가격에 도달했을 때 터져나올 손절 물량을 헐값에 받아 챙겼을 때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은 얼마인가? 만약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알고리즘은 즉시 방아쇠를 당깁니다. 오늘 아침 6시 47분에 발생한 8,400계약의 매도 폭탄이 바로 그 방아쇠였습니다. 알고리즘은 자신이 가진 모든 물량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릴 만큼의 힘만 가하면 됩니다.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첫 번째 손절매 구간을 건드리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개인들의 손절매 주문은 시장가 매도 주문으로 변환되어 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 시장가 매도 물량은 가격을 더 아래로 밀어내리고 이는 다시 더 아래쪽에 있는 다음 손절매 주문을 건드립니다. 이것은 마치 눈사태와 같습니다. 산 정상에서 굴러떨어진 작은 눈덩이가 거대한 눈사태가 되듯 알고리즘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유동성 폭포를 일으키며 가격을 수직으로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알고리즘은 더 이상 매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로 물러나서 팔짱을 끼고 지켜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서로 먼저 탈출하려고 아우성치며 가격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것을 구경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목표 지점인 $81, 50센트에 도달하여 모든 손절 물량이 털려나가고 시장이 피범벅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 알고리즘은 포지션을 180도 전환합니다. 매도 모드에서 매수 모드로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당신이 던진 그 물량을 당신이 샀던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유유히 쓸어 담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부의 이전입니다. 당신의 계좌에서 그들의 계좌로, 당신의 공포가 그들의 이익으로 치환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개인 투자자들은 매번 이 뻔한 속임수에 당하는 것일까요? 왜 역사는 반복되고 개미들은 항상 털리는 것일까요? 그 답은 금융공학이 아니라 진화 심리학에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투자를 위해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진화했습니다. 우리의 뇌 깊숙한 곳에 있는 편도체는 위기 상황에서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을 관장합니다. 수만 년 전 사바나 초원에서 사자를 만났을 때 도망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이 본능은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계좌가 붉게 물들고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의 뇌는 이를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이성적인 전두엽의 기능은 마비되고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지배권을 잡습니다. 행동경제학의 손실회피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100를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를 잃었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이 비대칭적인 심리 구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익은 너무 빨리 실현하고 손실 앞에서는 이성을 잃고 패닉에 빠집니다. 알고리즘은 바로 이 인간의 생물학적 결함을 공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디서 고통을 느끼는지, 어느 지점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매도 버튼을 누를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의 차트를 보십시오. 가격이 $81 50센트를 찍고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81 50센트였을까요? 그 지점이 바로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며 항복을 선언하는 심리적 마지노선이자 기술적 손절 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악랄한 것은 이러한 조작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학습된 무기력을 심어준다는 점입니다. 과거 2020년 3월 폭락장, 2022년의 하락장 등을 겪으며 투자자들은 버티면 죽는다는 트라우마를 안고 있습니다. 세력들은 이 트라우마를 건드립니다. 차트를 조금만 흔들어도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살아난 개인들은 지레 겁을 먹고 물량을 던집니다. 오늘 아침 $81 94센트라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공포를 자극하고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당신을 시장에서 영원히 쫓아내기 위해 설계된 심리적 고문 기구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은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은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장기 보유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물량을 꽉 쥐고 내놓지 않는다면 그들이 숏 포지션을 청산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의 상황을 이 메커니즘에 대입해 봅시다. 6시 47분 알고리즘이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6시 48분 $82가 깨지며 첫 번째 손절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6시 49분 가속도가 붙으며 $81 70센트, 60센트가 차례로 붕괴되었습니다. 6시 50분 $81 50센트에서 마지막으로 버티던 개미들마저 백기를 들었습니다. 호가창에 매도 물량이 쌓이자 기다렸다는 듯이 거대 매수 주문이 들어와 그 모든 물량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은 다시 $82를 회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교과서적인 V자 반등이자 개미 털기의 전형입니다. 이 4분간의 드라마 속에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의 매장량도, 산업적 수요도, 달러의 가치도 그대로입니다. 단 하나 바뀐 것이 있다면 은의 소유권이 공포에 질린 약한 손에서 냉철한 강한 손으로 넘어갔다는 사실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스탑 헌팅을 감행해야만 했던 이유, 즉 그들의 약점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가격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면 굳이 유동성이 없는 새벽 시간을 틈타 기습 작전을 펼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대낮에 당당하게 매도하여 가격을 눌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실물 시장의 수요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둑처럼 몰래 들어와 물량을 훔쳐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포지션이 위태롭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스탑 헌팅은 그들의 힘을 과시하는 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발버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발버둥이 있을 때마다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폭발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어 검증해 볼 시간입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과거를 반복할 운명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이 격언은 뼈아픈 진실입니다. 세력들의 알고리즘은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성공했던 패턴을 끊임없이 재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망각의 동물이며 공포라는 감정 앞에서는 이성적인 판단력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차가운 데이터를 통해 이 패턴을 해독하고 그들의 속임수를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시하는 3가지 역사적 사례는 오늘 아침 6시 47분에 벌어진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작전의 일부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입니다.